너무 반갑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홈커밍 데이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종사이버대학교 한국어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는 박수연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이제 지체되지 않게끔 오늘 특강 하실 전문 강사분을 모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포스터나 여러 가지 공지에서 이렇게 소개해 드린 것처럼 오늘은 그 한국어 교육기관 설립 도전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어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강사분을 사실은 찾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저희가 작년에 지역 모임에 가서 만나뵌 선생님께서, 원장님께서 이렇게 전라도 광주에서 오늘 아침에 몇 시에 출발하셨냐고 하니까 8시에 출발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새벽부터 올라와서 강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황은영 원장님은 지금 세종 한국 여기 보시면 아카데미 원장님으로 계시고 또 광주에 있는 동신대학교 대학원에서 외국인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열화와 같은 정말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 제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15분 그걸 보면서 나도 이런 데 한번 서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오늘 그런 기분으로 선 기분으로 달려왔습니다. 사실은 이제 조금 있다가 눈치챌지도 모르는데 제가 조금 떨려요. 항상 한국인 앞에서는 떨려요. 이상하게. 근데 외국인 앞에서는 단 한 번도 떨어본 적이 없어요. 이상하죠, 그게. 그래서 체질상 원래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한국어 선생님으로 이렇게 정해졌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제가 떨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외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서겠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설립 도전기 이 단어가 굉장히 이렇게 가슴에 와닿고 또 지나간 10년 동안의 시간이 이렇게 착착착착착 지나가면서 나도 모르게 얼떨결에 이렇게 설립을 했구나. 이제 와서 보니까 설립을 했네요. 처음에는 설립 생각 1도 없었습니다. 자, 저는 아까 교수님께서 소개하시다시피 한국어 교육기관을 계획 없이 그냥 하다 보니까 설립하게 되었는데 한국어 교사 자격증 따자마자 설립하게 됐네요. 알고 보니까. 네, 저는 광주에서 살고 있고 황은영입니다. 그런데 제 이름이 유명해졌어요. 외국인들에게. 외국인들을 만나서 가르치다 보니까 여러분 혹시 유튜브 만조회 경험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저도 모르게 뭐 하나 올렸는데 15,000조회도 경험했습니다. 즉 외국인들은 저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모를지라도. 네, 황은영이고요. 지금 현재는 10년 동안 여러 대학교에서 언어교육원에서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거의 95%가 외국인만 만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공식적으로 세종 한국어 아카데미. 자, 이것도 외국인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처음에는 솔로몬 학술 아카데미 이걸로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처음으로 돈을 주면서 일을 의뢰해온 학생이 외국인이었는데 논문을 좀 지도해달라요. 그냥 지도가 아니라 오타, 문법을 좀 봐달라고 수업 시간에 수업 끝나고 이렇게 탁 던지는데 뭔가 끌어오르는 그런 그 열정이 손을 대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돈을 받으니까 겁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떤 단돈 10,000원이라도 이렇게 받으면 이렇게 신고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때 바로 아카데미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그때는 솔로몬 학술 아카데미였습니다. 너무 어울리지 않죠? 그러다가 외국인들이 선생님 이 이름은 안 돼요. 한국어는 무조건 세종이어야 돼요. 그래서 몇 차례에 걸쳐서 사업자 이름을 바꿨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세종 외국인 문화센터도 지금은 세종 외국인 문화센터이지만 처음에 이름이 조금 웃겼습니다. 여러분 VMS에 들어가시면 세종 한국어 외국인 문화센터
이 이름이 있어요. 세종한국어가 하나의 브랜드. 세종한국어 외국인 문화센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웃겼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 이름을 사용하고 있고, 한국어 교사들이 세종한국어 외국인 문화센터라는 이름 때문에 그 교육 실습을 많이 오기도 합니다. 네. 자, 이제 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텐데요. 처음엔 제가 시작할 때는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처럼 저도 그 인터넷에 한국어 교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마음에는 고등학교 때부터 시골에서 살았거든요. 세상 넓은 세상에 좀 가보고 싶다. 저 바다 건너에는 어떤 사람이 살까? 그러면서 이렇게 지구본을 돌리는 걸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의 꿈은 온 세계에 돌아다니는 것이 꿈이야. 이렇게 꿈을 가지고 살았는데, 한국어 교사라는 이 단어가 저에게 찾아오면서 이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할 때인데 하면서 한번 내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그냥 정말 인터넷에 나오는 한국어 교사의 역할과 또 수요자들, 외국인들이 정말로 이렇게 한국어에 열광을 하는지 제 눈으로 보고 싶어서 외국에도 다녀왔어요. 2개 나라를 다녀왔어요. 왜냐하면 인생이 걸렸잖아요. 네, 네팔과 필리핀을 다녀왔는데 그때 젊은 청년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 한국어 배우고 있어요. 한국어 배우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괜찮구나 그러면서 바로 오자마자 한국어를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뜨거운 마음이 식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바로 이거 졸업하자마자 선생님을 하고 싶은데 경력도 없이 어떻게 가르치지? 이런 걱정이 앞섰어요. 그래서 바로 그때 이제 0이었잖아요. 아무도 학생도 없잖아요. 그 0에서부터 이제 저의 이제 생각이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로? 강사로서 이렇게 강당에 서 있고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그런 걸 상상하면서 이제 시작했어요. 유튜브는 없었죠. 그 당시에 인터넷에 나오는 외국인들의 모습 앞에 선 한국인.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떨리잖아요. 떨렸는데 주변에 그때부터 외국인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다문화 가정. 그래서 한국어 석사는 시작했지만 바로 가르치고 싶었어요. 그런데 누가 저를 불러줘야 안 불러주죠.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을 교수님께 말씀드렸어요. 저희 담당 교수님께 한번 봉사하고 싶다고 했더니 학생 한 명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런데 필리핀 사람이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그 사람을 데리러 갔어요. 데리러 가고 또 카페 장소가 없으니까 카페에 앉혀서 책 한 권, 세종한국어 책을 가지고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더하기 1, 2, 3이 되면서 그 장소에 7명까지 앉게 되었어요. 한 필리핀 사람들로 7명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하늘, 땅, 사람 이거 세 가지 모음과 이 그느드르 무브스 이거 가지고 처음에 배우잖아요. 이것에 놀라운 그 감동이 계속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감동이 아마 이 외국인들을 향해서 식지 않게 한 것 같아요. 지금도 어제도 이거 가르치고 왔어요. 그 튀르키예 사람 1:1. 저는 1:1 지도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확실한 효과가 있거든요. 눈에 보이고 굉장한 보람이 생겨요. 근데 그런 1:1은 대부분 목적을 가지고 와요. 눈에 보이는 목적, 즉 시험 합격, 국적 시험 합격, 토픽 합격, 3급 합격, 또 말 잘하는 거, 비즈니스 이런 걸 요청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이렇게 세심하게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거, 땅, 여기 하늘, 땅, 사람이라는 이것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확장하는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이 한국어의 놀라움을 항상 가르치면서 막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변화되고 학생들도 변화되는 모습 속에서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거 떠나서 진짜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시죠? 이게 과연 돈이 되냐? 그거죠. 저는 처음에 돈 벌려고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 꿈이 뭐였지 아까?
외국 돌아다니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궁금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까지 시골에서 그 갇혀진 세계에서 살다 보니까 정말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그래서 제 꿈이 비행기 100번 타기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 노란색을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세종 사이버 한국어 교육원도 노란색. 이거 노란색 너무 좋아요. 제가 14년 전에 이 노란색 노트에다가 제 소원을 이것저것 적어봤는데 거기 비행기 100번 타기, 또 한국어 교사 되기. 그때는 시작 안 했던 때예요. 그리고 세상에 한국어 교사도 시작도 안 했는데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한국어 교사 양성하기. 그냥 상상을 종이에 썼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한국어 교사 몇 명을 소개했을까요? 입학을. 맞춰보세요. 숫자예요. 그냥 생각 맞춰보세요. 예? 어떻게 하셨어요? 잠깐 몇 명이라고 말씀하셨죠? 50명 이상이에요. 1학년 들어가면서부터 소개를 했어요. 제가 시작하니까 그거 어때? 하고 오잖아요. 좋아. 왜냐하면 저는 그 인터넷에 들은 것과 제 꿈을 플러스 해가지고 막 말을 했는데 좋아해서 그 다음 학기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고, 이렇게 그분들은 지금 활동하고 계세요. 학교에서 활동하고 있고, 또 어떤 분은 저보다 더 앞서서 교수님도 됐어요. 진짜 배 아프네요. 정말이에요. 그때 상담해 드린 분 중에 이렇게 누군가가 와서 궁금하고 물어보면 저는 최선을 다해서 설명했는데 그분들은 이 현장에 서 계셔요. 지금 수년이 지나고. 그래서 지난 학기까지 해서 50명 이상을 한국어과에 이렇게 등록하게 했는데, 한 학교만 한 게 아니라 지금은 세종사이버대 소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3가지, 제가 지금 없는 자격증이 있고 그 정말 필요한 자격증이 있는데 그게 다문화 사회 전문가, 우리 센터에서 그걸 가르치는데 제가 그 자격증이 없어서 이제 사람을 항상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자격증을 이 학교에서 준다면서요. 그리고 또 현장에서 학원을 운영할 때 정말 필요한 게 논술이에요. 외국인들은 글쓰기 지도를 해야만 그런 의뢰가 많이 들어와요. 진짜 여러 가지로 많이 들어오는데 그때 자격증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학교에 있다면서요. 너무 좋아요. 같은 금액 내고 3가지를 받다니. 네. 근데 여러분은 이제 돈에 관심이 있잖아요. 저는 처음에 돈이 아니었죠. 그저 외국인 만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이게 과연 돈이 되냐. 이제 돈이 되게 10년이 되니까 보이기 시작했어요.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한국어 교육기관 설립에 대한 법적 절차는 무엇인가요? 법적 절차. 여러분, 그때는 저는 헤맸어요. 하지만 이제는 확실히 알아요. 그거 알려드릴게요. 2번째, 한국어 교육기관 설립 시 고려해야 할 재정 지원 방안은 무엇인가? 저는 잘 몰랐어요. 다 모르게 0에서 했잖아요. 이제는 알아요. 그거 알려드릴게요. 또 3, 세 번째는 한국어 교육기관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어려움, 해결책은 무엇인가? 버틸만 했습니다. 알려드릴게요. 4번째, 업종 등록 시 업종은 무엇으로 하나요? 네, 이것도 알려드릴게요. 제일 좋은 방법이 있어요. 세금 많이 안 내는 방법. 네. 또 학원이면 대표자가 특별한 자격증이 있어야 하나요? 여러분 바로 시작하셔도 돼요. 자격증 없지요? 바로 하셔도 돼요. 네. 학원이었을 때, 개인 학원이었을 때. 자, 마지막으로 기관을 차리려면 어떤 공간이 필요한가요? 제가 경험해 봤는데요. 이제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돼요. 진짜예요. 제가 온라인 수업 많이 해봤거든요. 네, 이런 것들 아낌없이 나눠드릴 거예요. 이제는 제가 욕심 안 부릴 거예요. 네, 법적인 절차 매우 읽어보세요. 시작. 네, 매우 간단합니다. 어떻게 간단할까요? 뭐가 먼저 필요하죠, 여러분? 아니에요. 그 전에 아니에요. 기관 이름을 지어야 되죠. 여러분 아기 태어나기 전에 뭐 지어요? 이름, 태명을 짓잖아요. 이름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은 지어요. 그걸 짓고 가야 돼요. 어디로 가죠?
세무서. 네, 저는 교육청에도 가봤어요. 하지만 우리는 성인이기 때문에 세무서에 가시면 됩니다. 교육청에 가면은 더 복잡해요. 교육청은 학생들, 고등학생까지 대상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제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 무슨 내용으로 돈을 벌 것인지 그 종목을 넣으셔야 돼요. 이것도 구체적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그 자리에서 바로 사업자 나옵니다. 1분 안에 나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법인으로 보는 비영리. 이것은 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정관이 필요합니다. 저는 돈 안 드는 걸 시작했어요. 그러나 국가사업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원 명단, 회의록, 법인 도장, 네모. 이걸 제가 다 드릴게요, 여러분. 사진 안 찍으셔도 돼요. 다 드릴게요. 자, 이것이 필요한데요. 정관은 샘플이 있습니다. 제가 저보다 더 뛰어난 분들이 오셔서 이걸 차리게 도와드렸거든요. 지금은 서울에다 오픈하셨어요. 자, 비영리 사업자가 나오면 그 자리에서 나옵니다. 바로 1분 안에 나오면 이제 그걸 가지고 통장을 개설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VMS, 후원 계좌를 만들어서 후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하고 또 VMS라는 그 봉사기관 있죠? 그걸 만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런데 그것도 힌트가 있어요. 자, VMS는 사회복지 기관들이 들어가는 데죠. 그런데 그 정관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없으면 VMS 할 수가 없어요. 네, 그건 바로 뭐예요? 네? 복지라는 글자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글자가 이렇게 중요해요. 이렇게 다 하겠다 했는데 이 복지라는 글자가 없으면 VMS에서 이렇게 허락을 안 해줘요. 이렇게 통과가 안 돼요. 자, 재정 지원은 어디서 할까요? 저는 제가 봉사에서 졸업하자마자 바로 대학교 기간에 강사로 들어갔어요. 어떻게 해요? 봉사 경력으로. 봉사 경력을 학교에 부탁해서 제가 외국인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교수님이 소개하신 학생들 카페에서 가르쳤습니다. 1년 가르쳤어요. 자, 그때 여러분 봉사에는 뭐가 들어가죠? 시간, 또 여러분 재능, 또 뭐 들어가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요. 네?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10년 하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이게 성패가 갈리는 시점이 와요. 그게 뭐죠? 아니, 여러분 아직 모르세요? 순수하시군요. 여러분 봉사할 때 진짜 필요한 거 있어요. 뭐예요? 네, 돈이에요. 봉사 그냥 안 들어가요. 돈 들어가요. 진짜예요. 외국인 만나는데, 외국인 가르치는데 제 책 사야 되죠. 때때로 너무 가난하면 또 책도 사줘야 돼요. 그리고 제가 오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온다고 안 하고 제가 데리러 다니고, 그리고 먹을 거 필요해요. 먹으면 금방 막 번창해요. 그래서 진짜예요. 이거 경험이에요. 커피 값은 제가 계속 냈어요. 한 20번 중에 한 번은 외국인이 내더라고요. 자, 이렇게 어려운 것은 자 바로 또 이제 어느 정도의 봉사할 때는 큰 돈은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진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막판에 우리 강사료는 방학이 있잖아요. 방학에는 안 들어오잖아요. 언어교육원. 그때 이제 월세가 이게 부담이 됐어요. 하지만 그때 또 놀라운 에너지가 생깁니다. 이겨낼 힘이 생겨요. 네, 그 경험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로 강사료로 운영을 했고요. 제가 강의를 일주일에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학교 2개 오전, 오후로 뛰어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에 수업을 해요. 이제 아까 기관 하나 하고 있다고 했죠. 운영기관 사회통합. 거기에서 다른 분들 일주일 동안 강의할 것을 이틀에 다 해요. 한 번 서가지고 7시간 서서 말해요. 여러분 상상이나 되세요? 네. 사업 종류는 서비스업입니다. 우리 그 사업자 낼 때 종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름 하나 들고 갔잖아요. 거기에서 알아서 종류를 만들어줘요. 업종. 근데 제일 평범하고 좋은 게 서비스업이에요. 자, 교육 서비스도 돼요. 그런데 교육 서비스는
교육만 할 것만 같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서비스업을 거기에서 만들어 줬는데 나중에 굳이 교육 서비스를 안 바꿔도 돼요. 서비스업은 광범위해요. 모든 거 내가 이렇게 도움을 준데 그 대신 받는 돈 있죠. 수수료 같은 거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서비스업 너무 좋아요. 심지어 여기에 뭐 또 넣은지 아세요? 직업 상담 서비스잖아요. 서류 대행 서비스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요청에 의해 하다 보니까 다 서비스더라고요. 교육, 우리 한국어 가르치는 거 서비스죠. 네, 그래서 이 서비스업이고요. 이제 서비스업이고 종류, 업종은 뭘까요? 종류.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형태가 들어가요. 그것은 바로 논술 교육 코칭. 제가 첫 번째 돈 받은 게 아까 논문 문법 봐주세요 했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건 한국어 교육. 한국어 교육을 못 넣었어요. 어디를 봐도 이거 누가 하고 있는 데가 없었거든요. 그 사업자 그 등록책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 돈 받는 것이 토픽, 그리고 사회통합 개인지도. 이 개인지도는 시험에 합격하게 시켜주세요. 중간평가, 종합평가. 그리고 국적시험이 돈이 돼요. 비법이 나갑니다. 국적시험.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너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면 통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예요. 그러면 통역사가 되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것. 자, 이것은 어떻게 하죠? 제가 찾아요. 통역할 사람들을 만나서 연결해줘요. 그리고 저는 15% 수수료를 받아요. 소개비. 자, 상담, 이런 것이 상담이죠. 이런 거 받고, 또 이제 제일 좋은 것이 학교에서 강의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개인 지도예요. 그런데 개인 지도는 한 달에 한 월로 돈 안 받아요. 1년치를 받아요. 학생들은 그 목표하는 게 있어요. 그 목표는 합격이에요. 그래야지 한국에서 오래 살 수 있거든요. 국적시험. 이 귀화 면접 시험은요, 가문의 영광이 됩니다. 15년째 가족과 한데 주민등록 등본에 이름이 안 올라가요. 외국 결혼 이민자들은요. 눈물로 와요.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아이들이 부끄럽다. 나의 이름이 너무 길어서. 그 몽골 이름 길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 사람을 1년 동안 가르치는 거예요. 개인지도.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 강사비 받는 것만큼 받아요. 많이는 안 받고. 그러다 보니까 목돈이 한꺼번에 들어오죠. 이 개인 지도를 제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은 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뭐냐면 광고예요. 광고가 1위예요. 광고가. 그 광고는 구글 힘이 있어요. 그리고 네이버. 저도 얼떨결에 이름 짓고 학생들이 맨날 거기 어디예요? 위치가 어떻게 돼요? 막 그러잖아요. 그럼 맨 전화만 와요. 그러면은 그 설명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디 구글 나도 모르게 구글 이렇게 뭐 입력만 했더니 저희가 광고가 되더라고요. 네이버도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유튜브하고도 네이버가 이렇게 일을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일을 하시면 장소가 없어도 돼. 아까 컴퓨터 한 대면 된다 했잖아요. 이름만 짓고 하시면서 네이버하고 구글에 해놓으시면 일하는데 훨씬 수월하고 그거는 하나의 생명체와도 같아요. 여러분 생명은 움직여요. 또 생명은 자라요. 네, 나도 잊어버렸는데 저도 잊어버렸는데 이 학생 튀르키예 비즈니스로 한국에 오신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했더니 구글에서 나왔대요. 그리고 또 종종 기업에서 학생을 데리고 오거든요.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하다. 시험에 합격해서 우리나라에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비자 변경할 수 있도록 좀 한국어 좀 도와달라. 1번이 한국어예요. 혹시 아세요? 모든 조건이 다 됐어도 한국어가 안 되면 한국에서 계속 살 수 없어요. 비자 연장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목돈으로 주죠. 회사 법인카드로. 그럴 때 현금 영수증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사업자를 하면은 우리 국세청 들어가면은 현금 영수증 이런 거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카드 체크기 하나 해주면 현금 영수증 바로 되잖아요. 자, 그럴 때 꼭 필요해요. 그리고 대표자 자격. 사업자 낼 때는 아무것도 안 물어봐요. 그냥 주소,
이름, 사업자 등록에 올릴 이름, 종목 이것만 3가지만 들고 가면 되거든요. 아무것도 안 필요하지 않고 단지 아까 기관, 사회통합 기관을 낼 때는 강사 뭐라고 그러죠? 자격증, 2급 자격증이 필요하죠. 그걸 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자, 대표자 자격은 아까 필요 없다고 했죠. 그리고 기관, 공간. 아까 국가기관으로서 이제 법무부에서 지정받으려면 조건이 필요해요. 책상 10개는 있어야죠. 그렇죠? 최소 학생 20명은 앉아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봉사하던 기관에서는 딱 책상이 10개 있었어요. 그래서 딱 20명 앉았는데 그러다가 학생들이 늘어나니까 식당 테이블 있죠? 6명 앉는 책상에 10명이 앉아서 이렇게 수업도 하고 또 사무실 그 앉은 탁자 있죠? 학생들이 계속 늘어나니까 거기서도 반 3개로 나눠서 의자만 있으면 뭐 동그란 의자만 있으면 하고 나중에는 학생들이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학생들 더 데리고 오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더 데리고 오거든요. 왜 안 돼요? 그러면 봐봐요 자리가 없고 의자가 없어요. 그러면 의자 사가지고 와요. 진짜로 너무 재미있게 선생님 제가 의자 삽니다. 5개 해가지고 플라스틱 의자 있죠. 그런 것도 사오는 친구도 있었어요. 너무 고마워요 그런 친구. 사실은 왜 마음으로는 더 오면 좋잖아요. 내 말이 그랬는데 그 학생들이 그런 행동을 보여줬어요. 자, 여러분 사회통합 기관으로 만드시려면 최소 20평 정도가 지금 제가 사용하는 곳인데 23명의 학생이 거기에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사무실 칸막이 거기 하나 책상 놓고 컴퓨터 놓으면 사무실이 돼요. 그 정도로 하고 또 학생들의 그 커피 마시는 테이블 동그란 탁자 하나 놓으면 휴게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회통합 기간 받을 때는. 그런데 이것도 만약에 40만 원 정도의 월세가 나갈 거예요. 최소 이제 강주하고 서울하고 다르지만 그 월세도 사실은 부담돼요. 이제 저는 처음에 사회통합 강사료로 다 운영을 했어요. 처음에는 40만 원 받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만 강의하기 때문에 40만 원 받았는데 그걸 다 사용했죠. 뭘로? 먹는 데로요. 네. 간식 아끼지 않고 그냥 멀리서 1시간씩 오토바이 타고 온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런 거 보면 막 마음에서 막 뭔가가 끓잖아요. 그래서 이제 먹는 거 끝나고 밥도 한 번씩 사기도 하고 항상 빵, 김밥 이런 걸 준비해서 다 사용했어요. 자, 이렇게 기관, 공간까지 다 했는데요. 개인 사업자만 필요하다. 국가 사업하지 않고 개인 사업자만 필요하다. 그러면 공간 집에서 해도 돼요. 집 사업자. 집에서 해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공간에는 뭐가 필요해? 아까 책상 10개라고 했죠? 2명씩 앉는 책상 10개. 처음에 이거 다 갖다가 했어요. 그 학교에서 버리는 그 의자하고 책상이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 거 있죠? 대학교 기관에서 버리려고 내놓은 거 그거 15개 갖다가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테이블 접었다 폈다 하는 긴 테이블 있죠? 나무 색깔. 그거 3개 얻어다가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이거 추천해요. 진짜 돈 투자 안 되는 이거 온라인. 해보니까 이것이 더 좋더라고요. 학생들도 멀리서. 그런데 단 중요한 건 홍보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홍보. 그리고 저는 좀 부끄러움이 많아서 제 이름 드러내는 걸 싫어했거든요. 이제서야 조금 오늘 드러냈잖아요. 부끄러워요. 그래서 페이스북도 안 해요. 단지 친구들이 이제 이런 전단지 이런 거 하나 저는 부지런히 만들거든요. 만들던데 아니면 그 아까 VMS 있었죠. 어떤 일이 필요하면 거기에다가 전단지 만들어줄 사람. 또 뭐 교육 봉사하실 분 그냥 올리면은 많이 와요. 교육 봉사, 한국어 교육 봉사 대기자 120명. 그냥 올리기만 하면. 그런데요. 그거 너무 힘든 일이에요. 관리하고 대답해 주는 거. 그래서 그 중에 저는 대답 안 하고 더 적극적인 분이 있어요. 전화하는 분. 저 정말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만 이제 연결해줘요. 학생 모집은 제가 해야 되잖아요. 그거 인터넷으로 그냥 무료 수업하면 많이 와요. 어디에? 제가 이렇게 전단지 이게 컴퓨터로 만들어서 외국인에게 그것도 자원봉사로 줘요. 외국인들은 자원봉사 필요하거든요. 3점의 그 점수를 받으면 달라져요. 인생이. 한국에 더 있을 수 있는 조건이 돼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거 전단지 오늘 몇 개 친구에게, 한 20명에게, 새로운 친구 20명에게 이렇게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게 홍보가 돼서 금방 학생은 모집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정말 돈 벌고 싶으면 저는 이 온라인으로 광고, 어차피 광고를 해야 되니까 온라인으로 학생 모집해서 온라인 수업하는 걸 저는 이제 하고 싶어요. 힘드니까요. 이게 몸이 예전에는 10년 전에는 힘이 났는데 지금은 좀 이제 힘들더라고요. 제가 왜 이것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냐. 이제 애기들 다 크고 고등학생이 되고 하니까 저도 뭔가 저의 일을 하고 싶잖아요. 아, 나도 이 세상에 내 이름 좀 소중하게 좀 들리는 이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가치를 찾았어요. 그러다가 외국인 이 봉사, 자원봉사부터 시작했다 했잖아요. 처음에 이제 자원봉사, 해외에 가고 싶고 자원봉사를 하려는데 외국인이 어디 있을까 하다 보니까 한 명이 보였어요. 그래서 먼저 다가가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저는 누군데요, 명함 한 장 주세요 해서 인연이 맺어진 게 100명 이렇게 됐고, 지금은 이렇게 숫자를 봤거든요. 제가 한 8년 동안 정규 수업에 참여한 친구들만 500명이 넘어요. 그리고 그 외에 이 처음에 봉사, 제가 돈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한국어 강사 봉사도 커피값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전에는 제가 외국인들하고 친하고 싶어서 요리 봉사했어요. 요리. 그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좋은 점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예쁜 요리를 했어요. 잡채. 이건 커피숍에서 제가 하고 수업하고 이제 아까 무료로 사용하는 그 장소에서 해놓은 거고, 그때 홍보는 부지런히 그때도 다니면서 홍보를 했어요. 자, 여기는 사진 잠깐 볼게요. 이렇게 PPT 만들어서 제가 이 장소 무료로 사용하는 장소였거든요. 주말마다 가서 수업을 했어요. 저녁 2시간씩. 그런데 학생이 계속 늘어났어요. 왜 늘어났을까요? 간식을 주고 그 장소를 만들어줬다는 것 때문에. 한국어는 좀 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8개월 동안 토요일마다 명절에도 갔어요. 얼마나 좋았으면 명절에도 갔겠어요? 토요일마다 했는데 이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장소 그만 쓰라고. 공동 장소인데 거기 주민센터였거든요. 이제 그만 써라. 그래서 이제 이 많은 숫자를 이제 그만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깝겠죠. 계속 8개월간 습관적으로 가던 장소에서 이제 못 가게 됐을 때 여러분 멈추겠어요? 멈추실 분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저도 멈출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들은 저만 바라보고 있고 저를 너무 좋아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엄마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가족사 슬픈 이야기 다 말을 하고, 또 뭐 집안일 다 이야기해요. 눈물을 같이 흘릴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또 가족 중에 누가 죽었어요. 그러면 또 그거 위로하다 보니까 가족이 돼버린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때 학교에 이제 이 경력으로 학교에 입사하게 되었잖아요. 그때 200만 원 받았어요. 학교에서 4시간 수업하고 월화수목금 200만 원 받고, 이 2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뭘 했어요? 그냥 센터를 구해버렸어요. 아까 사회통합에서 40만 원 나왔죠? 구해버렸어요. 그것도 역세권에. 진짜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멀리서 1시간씩 오토바이 타고 오는 이런 사람들에게 나도 이렇게 열정을 줘보자 하면서 이렇게 어엿한 학원이 아니었어요. 이때도 역시 봉사기관이었죠.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91만 원, 그때 8년 전이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3칸짜리였어요. 근데 교사가 필요해요. 교사가 혼자 다 못해요. 반이 레벨이 다 다르잖아요. 초급, 최소 초급, 중급, 고급은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그때 학교에서 같이 학교 다녔던 선생님들이 이제 오셔서 했는데 교실이 계속 부족한 거예요. 교실이. 왜요? 일요일에만 100명이 와요. 일요일에만. 그래서 이 교실 너무 좋죠? 이제 고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까 그랬잖아요. 내성적이고 말 못하고 말 주변 없고 겁내하고 오죽했으면 세바시에 나가는 게 소원이었겠어요. 저런 데 나도 한번 가서 말 한번 해봤으면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장소는 부족해요. 너무
에어컨 그때 35평짜리 이렇게 구했거든요. 근데 에어컨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세 칸에 타닥타닥 콩나물 시루가 되었는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옆에 큰 빌딩이 있었어요. 그때 센터장에 가서 이런 우리 외국인들을 위해서 교실 한 칸 주라. 거기 임대해 주는 데였어요. 교실을 뭐 1시간에 10만 원씩 이렇게 행사하는 이런 데였어요. 근데 이제 반듯한 책상이었죠. 거기에서 무료로 사용하게 되었어요. 주말이니까, 일요일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5칸의 교실이 되었어요. 저희 센터 3칸. 그리고 1층에 비어있는 건물 1층이 비어 있었어요. 1년 동안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전기세만 내고 제가 1년 반을 사용했어요. 와. 2층은 91만 원, 아래층은 더 넓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쓰니까 일요일에 거기를 제가 쓰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어때요? 여러분, 여기 저희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어때요? 무료 수업이잖아요. 뭐가 들어가요? 간식, 맛있는 간식 빵까지 구웠어요. 이제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 빵 기계 하나 사가지고 이거 구워서 먹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한 4시간은 수업을 했거든요. 배고프잖아요. 뭔가 주고 싶은 마음에. 그런데 저도 이렇게 하니까 외국인들도 자기 돈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밥을 준비하는 거예요. 외국인들도 그 모아가지고 베트남 사람들은 베트남 요리에서 전부 먹게 해줘요. 그런데 자기들 여러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이런 식으로 해서 신나고 즐겁게 했어요. 그런데 딱 이제 뭐가 왔어요? 네, 그때까지는 제가 너무 몸이 힘들어서 쉬는 그 주말 토요일 일요일을 이렇게 보냈기 때문에 평일에는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마음은 기쁜데 몸이 힘들어요. 마음은 기쁜데 힘들어요. 여러분, 가족과 밥 먹을 수 있어요? 주말에 식사 못 하잖아요. 그래도 저는 일이 왔어요. 왜냐하면 이 많은 숫자들이 저 한 명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한국인이 되어주고 싶었어요. 좋은 거 막 주고 싶은 이런 마음에.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가 와서 이제 다 집합 금지잖아요. 그런데 그 동네가요, 이 외국인 덕분에 이익 본 사람이 있었어요. 자, 이제 우리 한때 다이소 불매 운동 있었죠. 그 시기에 그 근처에 이제 건물이 안 나가니까 그걸 차리신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인들도 많은 공단 지역인데 이제 한국인들이 발을 딛지 않잖아요. 이제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러면서 이 외국인들만 저를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한국인도 찾아와요. 마트 사장님, 우리 마트 어떻게 하냐, 이 100평이 넘는 마트 운영하기 힘들다. 그러면 제가 뭘 알아요? 뭘 해본 적도 없는데. 그러면 나보다 더 상담해 줄 수 있는 사람 찾아서 연결해 줘요. 아까 제가 비즈니스 센터장 찾아가서 이런 교실 하나 빌렸다 했잖아요. 거기 사장님이 뭔가 할 것 같아서 연결해 주고 상담받게 하고. 또 이 사장님, 건물주인 사장님인 이 다이소 사장님이 저를 찾아올까요? 그래서 이런 일인다, 나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때 생각난 게 뭐예요? 그러면 공장마다 우리 외국인들은 이거 외국인들은 사용하지 않냐? 내가 같이 홍보해 주겠다. 그래서 좀 뭐라고 제가 그 티슈 각 티슈 작은 거에다가 그 다이소 이름을 붙여라. 그리고 공장마다 외국인들이 있는 공장마다 찾아가서 주자 했는데요. 그 다이소요. 청 잘 됐어요. 외국인들로 북적북적. 외국인들은 마트 그 카트 있죠. 거기에다가 가득 사가지고 고향에 보내요.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재미있어요. 그냥 재미있어요. 이런 게. 외국인들이 또 어떤 부탁을 해요? 선생님, 아르바이트 구해주세요. 이게 우리 센터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학교에 그 언어교육원 학생들도 그렇게 찾아와요. 선생님, 우리 엄마 초청하고 싶어요. 서류 좀 써주세요. 그럼 써줘요. 그거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그 초청장 이런 문구 있잖아요. 이거 다 우리 교사들이 해야 될 일일 거예요. 앞으로. 하지만 그냥 해주지 마세요. 귀한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소개해 주세요. 직업.
그러면 데리고 이제 식당 잘 되는데 사람들 많은데 데리고 가요. 그래 한 번 소개하잖아요. 그 사장님이 좋아해서 계속 저한테 연락 와요. 사람 소개해달라고. 그러면 저는 또 연결해요. 이런 것이 서비스로 저는 무료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지금 그런 것도 직업적으로 돈 받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요. 그쵸? 네.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제 이렇게 옮겼어요. 번화가로 옮겼어요. 지금 현재 사무실이에요. 지금 현재 교육장이고 여기에 20평이에요. 20평에서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마다 수업을 해요. 이건 일요일 반이고 일요일 반 7시간 수업해요. 7시간 여기 앉아서 간식이 필요하겠죠. 네, 7시간 하고 토요일에는 5시간 해요. 이제 초급반이라서 여기 토요일 반 학생들 주로 이제 결혼 이민자들인데 이분들이 다 뭐가 필요해요? 여자들은 남편 다 있어요. 여자들이 뭐가 필요해요? 여자들 결혼 이민자 뭐가 필요해요? 아니 한국어는 그냥 어떻게 살아왔어요. 10년, 15년.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국적 못하고 15년째 지금 1단계에서 머무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그런데 이 사회통합 5단계까지 끝나면 뭐가 나와요? 그 면접 안 하고 국적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죠. 그런데 이 다문화 가족 여자들이 그냥 다 일해요. 여러분 낮에 다 일해요. 그런데 식당을 경영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자도 있어요. 식당, 베트남 식당, 뭐 태국 식당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국적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국적을 왜 이렇게 안 주죠? 애기도 키우고 15년 됐고 고등학생이고 이러는데. 근데 무조건 한국어에 합격을 해야 돼요. 그게. 그래서 이 친구들이 간절하게 가게도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가게 운영하는 사장님도 있어요. 마트도 해요. 그 아니 뭐죠? 24시 편의점 시에서 운영하는 사장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다 맡기고 한국어 수업 낮에 이렇게 하러 와요. 토요일인데 아르바이트한테 맡기고. 왜냐하면 10년 이상이 지나도 이 한국어는 혼자서는 안 되더라. 혼자 한국어 배우잖아요. 이상해요. 진짜 이상해요. 저희 센터 뒤에 식당 크게 운영하시는 이제 베트남 분이 있는데 개인지도 의뢰해 왔어요. 그런데 안 고쳐져요. 10년 넘다 보니까 혼자 배우고 그냥 뭐 남편한테 배우고 어머니한테 배우잖아요. 이게 말하는 거하고 읽기가 이상해요. 읽기가 안 돼서 국적시험은 일단 읽어야 되잖아요. 책을 읽고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는데 읽기가 안 돼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 사람은 1,000만 원 주면 이거 국적 딸 수 없나요? 1,000만 원 줄 테니까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 아니잖아요. 그래서 와, 우리가 외국인들의 인생에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한국어 교사라는 거. 이제 제가 느낀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저만 그렇게 잘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사실은 외국인들이 저를 움직이게 했잖아요. 아까 자기 가족사 이야기하고 한국에 와서 이제 가족과 떨어져 지내면서 아내가 죽은 이야기, 또 남편과 함께 왔지만 이혼한 이야기 이런 거 듣다 보면 막 끌어요. 끌면서 이제 나의 그냥 이야기만 들어주는 거예요. 저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가족처럼 지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나요? 아니에요. 저는 나이를 먹어가고 늙어가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젊어져요. 젊어지고 유학 사업까지 해요.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친구들 중에 저희 센터에서 5단계까지 공부한 친구 중에 2명이 유학 사업을 해요. 그런데 몇 년 됐는데 한 학기에 70명씩 데리고 온대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제가 주민센터에서 수업했잖아요. 그 중에 제일 앞에 앉은 학생은 네팔에서 유학원을 하는데요. 숫자 어마어마하게 해요. 인터넷으로 하는데. 그리고 한국의 경희대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학생들을 보내는 일을 한대요. 자, 이렇게 제가 8년, 제가 제 이름이 박힌 그 사업자 내놓고 한 것이 8년이 됐어요. 봉사는 2년 하고. 그런데 이제 그 기록이 다 남거든요. 학생들 국적이. 근데 딱 보니까 저는 이게 가슴 떨리게 했어요. 각 나라
이번 학기에는 어느 나라 사람이 오지? 이게 저를 설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행복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걸요? 수단부터, 수단 아프리카부터 저기 남미 페루 이런 나라는 제가 언제 가보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나라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 문화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도 주거든요. 하다 보면 와, 너무 행복하고 그때 저도 그 나라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 이제 많은 걸 찾아보기도 한답니다. 지금 미얀마, 또 베트남, 또 우리 센터에 지금 10몇 개국 학생들이 항상 매주 오잖아요. 인도네시아 이렇게 이 친구들 중에는 엘리트들 아주 많아요. 대학원 뭐 석사, 박사 이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결해달라. 너희들 어떻게 왔냐. 너희들이 한국에 올 때 왔던 사람들 연결해달라 하면 다 해줘요. 친절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일을 진행하고 지금 있고 지금 제가 하는 일은 대학교에 찾아가서 영업하는 일이에요. 저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학교 언어교육원의 학생 이렇게 연결해 드릴 테니까 그거 아주 중요하거든요. 우리 대학교도 살아야 되고 그 나라 국민들도 가족도 살아야 되고. 그래서 이런 일을 지금 이제 한 지 몇 달 되었고 다음 주에 MOU 맺어요. 대학교 가서 지금 근데 혼자는 안 되어서 아까 베트남 또 이렇게 유학원 하고 있는 친구들하고 함께 지금 시작하고 있고 또 그 학교를 잘 아시는 분들 연결해서 하는데 혼자는 다 안 돼요. 그래서 함께 가야 한다는 거 그걸 요즘에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움 되셨어요? 네. 오픈하실 수 있겠어요? 일단은 당장 가르치십시오. 없으면 보이는 사람 끌어다가 가르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지 마세요. 네, 오늘 정말 살아있는 이런 현장의 이야기를 해주신 황은영 강사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아까 이렇게 보면서 봉사가 강사를 만든다. 네, 그 말이 가장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봉사가 다들 시작하는데 그리고 저희 학과 다니면서 많은 분들이 이거 뭐 봉사 의미 있어요? 교수님 이거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나 있어요? 그런데 저 아까 그 말이 참 와닿았습니다. 정말 봉사로 시작해서 봉사가 강사를 만들고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있는 위치가 나쁘지 않고 모두 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이렇게 날도 좋은데 진짜 아까 처음에 인사드린 것처럼 학과로 놀러와 주셔서 감사하고 그 시간이 여러분 모두에게 좀 유익했기를 바랍니다.